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5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사한전입니다. 아주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난리일까요? 그동안에는 엄청 올랐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필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빠진 놈이 많이 빠진 거예요. 종목수로 보면 버크셔는 2.5% 올라버렸어? 그 다음 제약바이오 다 올랐어?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월마트, 코스트코 보세요. 유통주 다 올랐어? 예. 웬만한 인더스트리 쪽이나 이런 쪽은 빠졌습니다만 잘 자란 놈들, 금융주들 보세요. 다 올랐지. 그지? 다 올랐어요. 자, 근데 뭐가 빠졌어? 엔비디아 거의 4%, 오라클도 거의 4%, 팔란티어 7% 빠졌고, 테슬라 5%대 아주 그냥 박살이 났고요. 브로드컴, AMD,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일 많이 빠졌어요. 7%. 인텔도 어마무시하게 빠졌고. 자, 반도체 칩 주식들의 망함입니다, 오늘은. 자, 이걸 일컬어 뭐라고? AI 폭락이다. 애플은 빠졌잖아. 그죠? AI 폭락이었다. 라고 보시면 짝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시초가는 악재를 뚫고 넘어가다가 무너졌어요. 한번 하루짜리 차트를 같이 좀 이게 잠깐만 연결이 좀 안 됐나 보네. 잠깐만요. 어제 어땠냐면 시초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초가는 나쁘지 않고 잘 가다가 하락을 뚫고 잘 가다가 잘잘 흘러내렸거든요. 잘잘 흘러내렸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어제 이미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 이제 공개되면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크게 얻어맞았죠. 한국이 미국을 빠뜨린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틀리진 않아. 꼭 틀리진 않은데, 어쨌든,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느낌이 이상하다.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 에이펙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뭔가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칩이에요. 칩. 즉 중국에 칩을 팔 수 있느냐 여부인데, 미국은 중국한테 받고 싶은 거는 히토류예요. 1번 히토류. 그 다음에 이제 데코 확실하게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대두를 팔고 싶어. 이 두 가지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히토류를 받고 싶고 대두를 팔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관세 내려주는 거? 그걸로 안 돼요. 관세 내려주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내려줬지만 하나 뭘 더 주죠? 칩을 줍니다. 칩을 줘요.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엄청 했다는 거지. 와, 드디어 엔비디아가 중국에도 팔아먹는구나. 근데 여러분, 원펀치, AI의 원펀치, 한국. 맛있어.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가 이제 한국 되겠다고 하는 건데, 1번과 2번의 캐펙스 용량과 그 이후 단의 AI 용량은 어너더 레벨이에요. 어너더 월드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하나가 나라가 전부 투자하는 AI 칩보다 훨씬 많은 거를 투자하고 있어. 한 회사가. 맞죠? 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수많은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레벨우가 다르다고. 이게 차트를 그려보면 AI 칩 보유량 해보면 1등, 2등은 이쪽 위에 있으면 3등, 4등은 이렇게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자, 그러니까 이야, 중국에 팔아먹어? 기대감이 컸지. 우와, 이러면서. 근데 어제 얘기했죠. 최첨단 블랙웰 칩 안 판다. 오늘 백악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가장 고급형 칩 블랙웰 칩은 현재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현 시점에서 종결된 상황이다라고 아주 마침표를 빡 찍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블랙웰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네들도 쓰기도 부족하고 겨우 한국에 팔아먹겠다고 하는 정도 수준이니, 그렇죠? 예. 쉽지 않지, 팔기 쉽지 않지. 자, 근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못 팝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거 다 이렇게 다 살펴봤죠. 뭐 때문에? 중국은 전력이 남아 돌아요. 미국은 모자라 돌아요. 완전히 모자라요. 사티아 나델라가 전력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노는 칩이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는 칩이 없는 게 아니라 칩은 있어. 근데 전력이 없어서 노는 칩이 있어. 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중국에다 갖다 파는 걸 허용해 주는 순간 어떻게 돼? AI 역전됩니다. 예, 바로 역전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전력이 남아도는 중국, 그리고 손빠른 중국, 데이터 센터 6개월이면 지을 걸? 아마도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지. 엄청나게 빠른 애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젠슨왕이 한국을 택했지. 중국이 못 팔아먹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신 거죠? 이미 다 어제 얘기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빠졌냐는 거야. 왜 이렇게? 자, 대표적인 게 원자재입니다. 오늘 핵심적 이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춰봐요, 빨리. 왜 빠졌을까? 이거 몰랐던 뉴스도 아니고 첫 번째 많이 올라서 그래, 오케이, 많이 올라서 많이 알겠어. 근데 시중 일간 줄줄줄 내리면서 빠졌잖아, 그치? 왜 줄줄줄 내리면서 빠졌어? 맞춰보세요. 많이 올라서 빠진 건 오케이. 그거 말고 또 이유가 또 있다니까. 자, 원자재 가격 보여주세요. 많이 올라서 빠진 거면은 안전자산인 원자재들이 왜 빠지냐고. 물론 원자재도 많이 올랐어. 그건 그래. 자,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값은 왜 빠지냐고. 응? 비트코인이야 뭐 저기 반도체 빠졌으니까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있으니까 같이 빠졌다고 쳐. 금과 은은 왜 빠졌는데? 응? 왜 빠졌는데? 빨리 맞춰봐요. 못 맞추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자, 네 글자. 한국말로 네 글자. 영어로는 더 길어. 영어야. 뭘까? 네 글자. 알려드렸어. 네. 천호성님이 맞췄습니다. 마진콜 메꾸려고. 마진콜은 왜 나죠? 레버리지. 자, 따라해보세요. 레버리지. 예. 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볼까요?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야. 금도 레버리지, 은도 레버리지. 모든 자산에 레버리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리까지는 모르겠고, 구리 알루미늄은 모르겠고, 저거는 뭐 다른 거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것 같고, 금 레버리지, 은 레버리지, 주식 레버리지, AI 레버리지, 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가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왜 사전에 끝을 보고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끝까지 마지막 고점에서 팔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요. 끝없이. 근데 마지막 힘이 떨어지면 이 오르는 폭이 이렇게 눕는다. 이렇게 하다 힘이 빠지면 누워. 이렇게 올리는 세력의 힘이 좀 약한 거야.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한 거야. 왜냐면 쓸 돈을 다 썼거든.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레버리지 땡겨서 막. 근데 레버리지도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데 갑자기 뭔가 계기가 딱 터지면 툭 하고 끊어진다고.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렇게 툭 하고. 29년도 대공황 때도 그랬어. 이렇게 툭. 아주 가파르게 오르다가 툭. 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데 저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세장은 이런 상처를 주고 회복을 시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랬죠? 아마 한국 시장이 앞으로 그럴 거고,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겁을 안 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방 대기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게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못 사서 한이 됐거든. 저거 샀어야 돼. 샀어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언제 사지. 요즘 나처럼 이러면서 언제 사지 이러고 있는데 툭 떨어지니까 대기 매수가 쭉 들어가면서 갑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기 매수세가 없어요. 왜? 돈을 쓸 사람이 다 썼기 때문에. 돈을 쓸 사람이 다 써서. 레버리지 다 땡겨서 다 써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 그런데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마진콜 빡 터져. 그냥 갚아야 돼. 근데 그게 툭 떨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마진콜 갚아야 되니까 팔아. 또 툭 떨어져. 그다음 한 번 또 툭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진콜이 연타로 도미노로 터집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견디거든. 밑에서 사놓은 애들은.
여기까지도 건드 2번 빠질 때까지도 3번 빠지면 이러면서 앞단 요 윗 좀 비싸게 산 애들부터 마진콜이 탁 터지면서 연타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 거죠. 예. 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워낙 강세될 거예요라고 이제 그 강세 약세 요소를 이렇게 분류를 해두면서 강세될 요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AI 기업들 반도체 그 메모리 팔아갖고 돈 엄청 버니까 그 이 마진 엄청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 오르면 또 외국 갔던 돈도 다시 들어올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었네요. 오늘 보니까 죄송하고 미국 놈들 투자가 지 돈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놈들 봐라. 외국인들 있잖아. 외국인들 투자자가 이놈들 한국 들어올 때 지 돈 갖고 안 들어오네, 얘네들. 근데 어제 팔 수 있지, 팔 수 있어.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 빠지게 보였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 2조 8천억이나 팔았잖아. 왜 이렇게 많이 팔지? 이놈들 지 돈 갖고 투자 안 하네. 전부 레버리지 쓰네.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끝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난 기업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촉발을 했던 어떤 도화선 같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장난 아니거든. 이 회사 팔란티어가 이익하고 매출 증가율을 보면 미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 매출과 이익 증가, 특별히 이익 증가 폭이 매우 버라이어티한데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벌 때 너희들 지금 마진 10%야? 오케이. 우리가 AI로 분석해 가지고 너희들 이거 다 잡아 가지고 마진 10% 나는 걸 15% 또는 20%로 만들어 줄게. 대신에 늘어나는 마진 중에서 커미션으로 몇 퍼센트 줘. 이거 우리한테서 배운 건데. 우리가 고객자산 운영을 해주는데 저 기본은 이만큼 주시고요. 어느 퍼센트 이상 가면 성과보수로 얼마 주세요. 저희가 잘한 거니까.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어주는데 뭐 네가 정말 거기까지 벌어준다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일반 회사한테 간 거야. 금융회사의 논법이. 진짜 웃기는 거야. 요즘 애들이 진짜 금융을 얼마나 쓰는지. 그렇게 해서 돈이 쫙쫙쫙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마이클 버리에 의해서 완전 공매도를 당했거든. 옵션 공매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총 금액은 중요하진 않아요. 총 금액은 옵션은 자기 돈 한 3% 4% 5%만 넣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회사 한번 실적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이게 실적치가 나오는 건데. 차트 한번 먼저 볼까? 이 회사 얼마나 웃긴지? 잠깐만. 자, 돌려주시고. 차트 먼저 한번 보고 올게. 이 회사가, 진짜, 장기 차트 보면 이 회사 진짜 웃기거든?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바닥이 0.00달러야. 저 오른쪽 바닥이. 그러니까는, 몇 달러 안 하던 게 지금 190달러예요. 이거 5년짜리 차트인데. 최근에만 300%가 훨씬 넘게 올랐어요. 오늘 뭐 엄청 빠졌어. 오늘 한 8% 빠져가지고 시간에서도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도 한 360%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진짜 100배 가까이 오른 거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얘네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마이클 버리가 얘들 지금 한 것도 촉발된 거예요. 촉발됐고 또 몇 가지 이슈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찾은 이슈야. 뭐냐면은 골드만사스 모건 스탠리 CEO가 장 10%에서 20% 빠질 수 있어. 20%? 20%는 모르겠고 한 5에서 10%는 언제든지 빠지는 거죠. 언제든지. 그거는 한국 시장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5에서 10%는 언제든지 빠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막 10에서 20% 사이가 빠진다. 골드만삭스 그렇게 얘기하고 모건스탠은 10에서 15% 조정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불러드린 거예요. 빠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이 팔란티어가 왜 이제 타겟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빠지는 것들이 하나의 무슨 시그널 같은 역할을 했냐면, 이 회사가 비싸긴 비쌉니다. 이번 실적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 실적 전에 PER 배수, 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630배야. 1달러 버는데
저기가 주당 가격은 630달러야. 이야, 대단하죠? 대단해.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매출 비중이야. 1달러 매출을 했습니다. 1달러 매출을 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100달러야. 에? 1달러 매출했는데 매출 비율이 주가가 100달러야.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한국은요, 제조업들이요,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1조 매출하면은 시가총액 1조야. 근데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1조 매출하는데 시가총액 100조야.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회사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빠르게 이익이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저 밑단에 한번 차트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밑단에 보면 23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2년 전에 매출이 얼마였냐면 100만, 1000만, 5억 5,800만 달러. 예, 5억 5,8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였냐? 11억 달러예요. 11억 달러. 12억 달러 가까이 됐어요. 이번 분기 발표.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여주죠. 2년 전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때 2년 전에 분기에 주당 0.07달러 벌었는데 이번에 0.21달러 벌었어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대략 이 정도 분위기면 올해 한 0.6 또는 0.7 사이 어디를 벌을 것 같아, 주당.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배 는 겁니다. 2배. 주당 이익이 1년에 2배 늘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0. 몇 달러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1조 벌던 회사가 그 다음에 2조 벌었어. 감 오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매출 증가보다도 이익 증가가 매우 가팔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대로 그런 흐름, 즉 마진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너희들 얼마 더 벌어줄 테니까 그중에 얼마를 내놔. 뭐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회사죠. 자, 그런데 해보니까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각도기 분석, 포워드, 앞으로 1년 포워드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은 90배입니다. 이건 미친 가격이지. PSR을 90배. 엄청난 건데. 근데 보니까 포워드로 따져보니까 지금 아까 주가 수익 배율 퍼는 630배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실적을 봐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봤어. 얘네 1년에 100%씩 이익 증가하는 회사니까 해서 해보니까 지금 136배야. 내년 기준이죠. 그럼 내후년에도 또 더블이 나면 이 회사의 PER 배수는 얼마가 된다는 거죠? 70배 내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어디? 엔비디아. 바로 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버리가 유명한 것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고 그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유명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옵션으로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이분 이거 오래도록 계속 공매도를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좀 들고요. 금방 자를 것 같은 느낌 들고 이번처럼 돈을 벌면. 근데 이런 기업들은 슛을 잘못 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접근할 주식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주식은 아예 접근을 안 해요.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뭐 PBR 0.3 아직도 이런 거 사고 있거든. PBR 0.3에서 포워드 퍼 6 이하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우린 그런 거 좋아해. 왜냐면 한국은 그런 것도 돈을 번다니까. 한국은 돈을 벌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일본 공부하라고 이런 책도 광고 받는 거잖아요. 일본도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돈 엄청 벌었다니까. 근데 한국도 그거 재판이니까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쪽에 철철 넘쳐. 미국은 그런 게 없고 이미 다 평가가 다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평가가 안 돼. 평가가 안 돼서 이제 앞으로 평가가 될 거니까 괜찮아. 근데 이 정도로 빠르게 매출보다 이익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면은 이거는 내후년이면 리즈너블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냉정하게 저는 이런 정도의 성장주 투자는 안 하지만 저도 놀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침에 분석을 해봤어. 근데 우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익 증가 폭이 너무 빨라가지고
옛날에 600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00배대라니까. 130배. 포워드 기준으로 내년 연말 기준으로 아니 연말 직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뭐냐면 레버리지 쓴 애들의 레버리지가 이제 일단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수 체력이 약해진 거야.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박살이 난 거고 그것들이 일부 마진콜이 나왔는데 제일 무서운 건 마진콜이 또 마진콜을 부르는 상황 있잖아. 툭 빠졌는데 또 툭 빠져. 그러니까 만약에 조만간에 회복이 안 되고 툭 빠지면 진짜 심각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법을 말씀드려서 내년에 이랬으면 미국 시장 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랬으면 이 말인즉슨 어떤 가정법이냐면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가지고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3.75에서 4.0이 아니라 한 2.5 막까지 내려갔다. 2.5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갑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동성이 최대한으로 뽑힐 수 있는 정도의 저금리 상황에서 라면 레버리지를 얼마나 키웠겠어? 레버리지를 미친 듯이 키웠을 거야.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나마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밖에 안 써졌을 것이고 금리가 낮은 상태면 모두 레버리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폭락이 오면 기술적 폭락이 오면 마진콜이 마진콜을 부릅니다. 예, 가는 거야. 그때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미국 시장의 이 급락 또는 그 기술적 폭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아직 왜냐하면 금리가 그렇게까지 낮았나? 아니 최소한 기준금리가 있는데 옛날에 레버리를 땡겨올 때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게 레버리를 땡겨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하나 모르는 거 하나는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 주식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4%, 5%, 6%, 7%짜리 레버리지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괜찮아 나 7%로 돈 빌려주세요. 괜찮아 7%, 8% 오케이 콜. 얼마까지 빌려줄 건데 많이 빌려주면 나 8% 콜 할게. 줘. 나 여기 가서 하루에도 8% 버는데 뭐 괜찮아 줘 빌려줘 해서 가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돈 버니까 계속 비싼 것도 땡겨서 최대한 썼으면 그건 좀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설마 7% 8%짜리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했을까?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자, 근데 하나 여러분 이번 거 트럼프가 풀 수 없어요. 트럼프가 풀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블랙웰을 중국에 팔 수는 없다. 이건 매국행위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안 돼요. 계속 말씀해. 구도상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도는 깔고 얘기해야 돼. 이번 거는. 안 돼. 못 팔아. 블랙웰 못 팝니다. 단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데땅트. 중국과의 화해예요. 즉 관세 다 내려주는 거야. 무슨 뭐 펜타닐 10%더 내려주고 뭐 그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불꽃이 나면 미국은 써먹을 카드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금리 인하 뱉기는. 네. 근데 금리 인하 지금 분위기 보니까 금리 인하 하는데 속도가 원하는 만큼 빠르진 않을 거니 내 마음대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제발 내 생각대로 맞춰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보니까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도 좀 그 환율 볼 때 약간 오늘 반성을 아침에 해봤는데 전 미국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미쳤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실수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저는 워낙 강세 요인이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메모리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리고 주식시장도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내 포지션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해요.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고 많이. 이번에도 조금 그랬던 거고. 그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그런 건 좋으나 이거를 격언으로 하면 어떤 격언이 있냐면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과 결혼을 합니다.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소유가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거고 내 소유에 따라서 내 관점이 변화한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편향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거칠게 표현은 내 꼴리는 대로 보는 것이.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위험해. 내 꼴리는 대로 보면 갑니다. 항상 약간 내 계좌를 남 계좌 보듯이 보셔야 여러분 결과가 좋아져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일부 마진콜이 나왔고요. 마진콜은 짧은 시간 안에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빠지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블랙에를 팔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블랙에를 팔 수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꼭 바닥에 깔고 시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AI의 투자자 쪽에서의 레버리지는 이제 막 시작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마진콜을 일부 당했을지라도 이제 막 오라클, 그다음 메타, 그다음 이제 구글, 이쪽 애들이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레버리지를 쓰긴 하겠으나 레버리지를 쓴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다. 갚을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안 쓸 때보다 내 돈 내고 내가 호떡 사 먹든 붕어빵 사 먹든 네가 뭐야? 뭔 상관이야? 이럴 때는 상관이 없으나 외부 쪽에 돈을 땡겨 쓴다는 건 이제 AI의 과열은 확실히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